승무원으로서 적응하는 기간이 훨씬 어려웠습니다. 말이 잘 안 들려요. 진짜로 레드 와인이 화이트 와인으로 들린다니까요. 예기치 못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 기대 응급 상황입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집에 오면 배가 너무너무 고픕니다. 시간과 정신의 방에 갇힌 안녕하세요 여러분, 손은우입니다. 저번 승무원 장점에 이어서 오늘은 현실적인 승무원의 단점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단점들도 사람에 따라서는 장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이 자기의 성향이 어떤지를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직업입니다. 승무원은 단순히 서비스만 하는 직업이 아니에요. 기초적인 체력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일머리가 있어야 하는 직업인 것 같아요. 기내에는 수십 가지의 안전 장비들이 있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기종별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도 다 외워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 장비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하는데 필요한 물품들도 컴파트먼트라는 곳 안에 수십 개가 들어있습니다. 어떤 게 있는지 다 외우고 있으셔야 돼요. 바로바로 필요할 때 꺼낼 수 있으셔야 합니다. 컴파트먼트의 개수는 세보진 않았지만 정말 100개 가까이 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승객 응대, 동료 간의 협업, 즉 사회성이라고 하죠. 그리고 저는 외항사다 보니 영어로 계속 승객을 응대해야 하는 외국어 소통까지 계속 해야 합니다. 특히 장거리 비행 때는 이 모든 과정을 10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 정신력으로 유지를 해야 하니까 저는 디자이너 시절보다 이 승무원으로서 적응하는 기간이 훨씬 어려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의사소통이 어렵습니다. 기내에는 엔진 소리와 함께 공기 정화 장치가 있어서 우웅 하는 백색 소음이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동료들과의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승객분들한테 서비스를 할 때도 말이 잘 안 들려요. 진짜로 레드 와인이 화이트 와인으로 들린다니까요. 저는 외항사라 다양한 국적의 손님들을 만나게 되는데 익숙치 않은 영어 발음에 기내 소음까지 겹치면은 정말 외계어를 막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Sorry? One more time please? 이걸 계속 달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조용한 사무실에서 동료들과 정말 명확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었던 그런 시절이 조금 그립긴 합니다. 세 번째로는 무슨 일이 터질지 모릅니다. 아시다시피 기내에는 수백 명이 타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작게는 음료를 쏟거나 승객분들끼리 좌석 문제로 다투시는 경우도 있고, 가장 큰 건 기내 응급 상황입니다. 보통 지병이 있으신 승객분들은 사전에 공유를 해주기 때문에 어떤 제처를 해야 하는지 미리 알 수 있지만,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들이나 말씀을 미리 안 해주신 분들은 장거리 비행에서 일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한 번은 사전에 공유되지 않은 분이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셔서 동료들과 정말 큰 당황을 했던 적도 있는데요. 물론 정말 건강히 하기를 잘 하셨지만 기내에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늘 긴장감을 유지해야 하는 직업입니다. 네 번째로는 연애가 쉽지 않습니다. 조금 화제를 전환해서 연애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승무원은 스케줄 근무라 쉬는 날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보통 직장인들은 주말에 데이트를 하시는데 그걸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저는 외국에 살고 있는 외항사 승무원이기 때문에 더 어렵게 느껴졌고요. 물론 잘하는 분들은 연애뿐만 아니라 결혼이랑 출산까지 너무 잘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저는 아직 제 몸 하나를 건사하기도 힘들어서. 다섯 번째로 시차 적응이 필요합니다. 유럽이나 미국 노선을 가게 되면 6시간을 넘어 12시간까지도 시차가 차이 나게 됩니다. 비행 자체도 피곤한데 몸이 바로 그 시간대에 적응을 하지 못해서 힘들어요. 그래서 잠을 어디서든 정말 잘 자는 사람이 승무원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잠을 되게 잘 자는 편인데도 체력을 늘 챙겨야겠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막상 또 나가서 놀다 보면 그게 잘 안 돼요. 늘 후회하고 반성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여섯 번째로, 긴 비행이 생각보다 정말 지루합니다. 장거리 비행에서는 핸드폰을 쓰지 못하는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끝나고 승객분들이 주무시고 계실 때는 크루들이랑 얘기를 하는 시간이 굉장히 긴데요. 저도 크루랑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크루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얘기를 다 해도 4시간, 5시간이 넘어가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물론 이제 승객분들이 일어나시게 되면은 추가적인 서비스를 진행을 하긴 합니다만 가끔은 정말 시간과 정신의 방에 갇힌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근데 저는 또 승객분들이 다 주무시고 계신 그 캐빈에 나가 있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
이게 또 성향 차이도 있을 것 같아요. 7번째로 비행 외에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비행 시간만 보면 짧아 보이는데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로 그루밍 시간입니다. 항공사별로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머리와 메이크업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출근 시간입니다. 저는 현재 공항 바로 근처에 살아서 출근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만 보통 공항은 도심과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출퇴근 시간이 소요되는 승무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출근해서 세이프티 문제를 풀고 브리핑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날 비행 정보나 특별히 신경 써야 하는 승객들의 프로파일을 공유하기도 하는데요. 브리핑이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비행기에 탑승해서 승객분들 탑승 준비를 하게 됩니다. 세이프티 장비들 체크하고 서비스 준비를 하다 보면 정말 시간이 후딱 가버리는데요. 그래서 실제 비행 시간은 짧아도 그 전후로 소요되는 시간이 긴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번째로 생활 패턴이 불규칙해집니다. 어떤 날은 아침 출근, 어떤 날은 오후 출근 이렇게 스케줄이 짜여지기 때문에 규칙적인 생활을 좋아하는 분들은 조금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 항공사는 스케줄 타입을 선택할 수 있어서 규칙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스케줄이 짜여서 나올 수도 있긴 한데요. 이건 항공사별로 다르니까 단점으로 넣어놨습니다. 9번째로 식습관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턴어라운드 비행을 갔다 오면 12시간 후에 집에 돌아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면 비행기에서 밥을 먹어도 집에 오면 배가 너무너무 고픕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폭식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저번에는 라면 2개에다가 밥 1공기까지 막 싹싹 말아가지고 다 먹었었거든요. 마지막으로 10번째는 성취감이 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승무원은 반복적인 업무가 많다 보니 성취감은 조금 적다고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제가 디자이너 시절에는 제가 했던 작업물이 정말 큰 스크린에 걸리고 이러면은 큰 뿌듯함을 느꼈었습니다. 그런데 승무원은 승객들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목적지까지 모신다. 이게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성취감은 조금 적은 직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승무원의 단점들을 솔직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이 단점들도 결국엔 개인의 성향,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체력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승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나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